Do you hear me talking to you across the water, across the deep blue? 네, 안녕하세요. 고등예비과정 수학2의 김소연입니다. 선생님이 요즘 게시판을 통해서 수강원기를 보다 보면 많은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처음으로 인강을 시작을 하는데 끝까지 완강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또는 이 인터넷 강의라는 걸 통해서 제가 잘 공부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라고 걱정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자, 우선 중학교랑 고등학교랑 많이 다르다라는 점 선생님이 이전에 OT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서부터 우리는 이 3년이라는 기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결국엔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스케줄을, 공부 스케줄을 만들어서 그 스케줄을 자기 의지대로 잘 실천해 나가는 그런 습관이 내면화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우선 이 고등학교 3학년 되면 학원이라든지 뭐 다른 곳에 이동할 그러한 시간조차 없어요. 한마디로 학교, 집, 이 사이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이동 시간이라는 건 최대한 줄여야 되고요. 또 그러한 이동 시간 사이에는 뭐 단어를 암기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제 풀었던 수학 문제, 오늘 풀었던 수학 문제, 안 풀렸던 거 이렇게 다시 생각을 해보는 시간처럼 이렇게 짤막짤막한 시간조차도 잘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될 정도로 아주 시간이 중요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스스로 여러분들 스스로 책상에 앉아서 정해진 스케줄대로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선 인강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이 많겠지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요. 자기가 인강을 뭐 하루에 1개 아니면 이틀에 1개를 들을 것이라고 예상을 계획을 세웠다면 그 시간에 앉아서 핸드폰을 꺼두고 집중해서 그 하나의 강의에 전부 집중해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같이 이해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인강을 듣는 거는 쉽지 않아요. 왜냐면 강제성이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내가 이 정도는 하루에 1강 정도는 집중해서 들을 수 있겠지. 핸드폰 꺼놓고 집중해서 들을 수 있겠지. 이러한 다짐을 하시고 또 그 시간에 그만큼 성실하게 수업에 임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런 습관 들일 수 있는 능력도 충분히 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인강을 시작한다는 그 두려움, 자, 두려움은 접어두시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오늘도 같이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우리 무슨 내용 같이 공부해 볼 건지 오늘의 소원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소원은요. 자,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합 공식이 이전 시간까지 배웠던 시그마를 이용한 수열의 합 표현과 어떻게 관계가 될지, 그리고 등차 등비 수열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수열, 우리 몇 가지 지난 시간에 배우기도 했죠. 그런 일반적인 수열의 합을 우리가 어떻게 시그마를 이용해서, 시그마 성질을 이용해서 계산을 할지 오늘 총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내용은 결과적으로 다시 정리하면 어떠한 수열이든지 주어지면 그 수열의 규칙성을 찾아서 일반항을 구하고 그 일반항을 구한 다음에 그 수열의 합을 시그마의 기호를 나타낸 다음 그 시그마의 성질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한마디로 수열의 규칙성 찾는 일반항과 그리고 수열의 합 같이 공부하면서 마무리 지을 거예요. 자, 우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했던 내용 다시 한번 훑어보면서 정리할 거고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시그마 기호를 이용해서 시그마의 성질, 그리고 시그마의 성질을 이용해서 몇 가지 수열의 합 구하는 것 해보았는데요. 이 시점이 되면 많은 친구들이 조금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내용 다시 한번 우리가 짚어보면서 그리고 그 짚었던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다시 얘기하면서 정리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정리하고 난 다음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수열의 합 어떻게 구하는지 오늘의 목표를 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우리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자, 우리가 맨 처음 배웠던 것이 등차 수열, 그리고 등비 수열 배웠었죠.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 A에는 첫째 항 A에다가 공차 D를 n-1번 더한 거였죠. 첫째 항 A1하고 n번째 항이 몇 칸 차이니까 n-1칸 차이니까 공차를 n-1번 더했다라고 하는 거였고요. 등비 수열의 일반항은 첫째 항이 A, 공비가 R이라면 n번째 항은 이 첫째 항과 몇 칸 차이니까 n-1칸 차이니까 이 첫째 항의 공비를 몇 번 곱해줘야 된다?
n-1번 곱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이때 이 n은 2 이상의 자연수였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의 규칙성을 일반항으로 표현했었고 또 무엇했죠? 그렇죠. 합공식도 만들었어요. 바로 대입하면 첫 번장부터 n번장까지 합을 바로 구할 수 있게 해주는 공식 배웠었죠. 이때 등차 수열의 합공식은 2분의 항의 개수 n 곱하기 2a 플러스 n-1 곱하기 d였고요. 등비 수열인 경우는 공비 빼기 1분의 a 곱하기 공비의 n제곱 마이너스 1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분자 분모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이와 같이 우리가 조금 변형된 식으로 쓸 수 있었어요. 물론 이 공식은 r이 무슨 값일 때, 그렇죠, 1이 아닐 때만 쓸 수 있는 공식이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그마라는 기호를 이때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시그마라는 기호를 배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이 아닌 새로운 수열의 합을 표현하게 되었어요. 자, 1, 2, 3, 4 쭉 가는 이러한 수열, 자연수죠. 그럼 그러한 자연수의 일반항, 즉 n번째 항은 뭘까요? 1, 2, 3, 4 쭉 가니까 n번째 항은 n이 되겠죠. 그래서 일반항, 자연수의 일반항은 n이고요. 자, 그러면 자연수의 제곱, 즉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쭉 가게 되면 n번째 항은 n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자연수의 제곱의 일반항은 an이 n의 제곱이에요. 그럼 이번엔 자연수의 세제곱, 자연수의 세제곱으로 주어지는 이러한 수열의 일반항은 자연수의 세제곱, 즉 n의 세제곱이 일반항이었죠. 이렇게 주어지는 일반항들의 합 어떻게 구했었냐면 우리가 이렇게 기호를 표현했죠. 자연수의 합은 1 더하기 2 더하기 n인데 1 더하기 2 더하기 n인데 이 자연수의 n번째 자연수까지의 합을 우리가 기호로 an이 n이니까 ak는 k, 그리고 k가 1부터 n까지로 표현을 했죠. 그리고 이 합 기호는 우리가 간단하게 공식으로 얘기했어요. 공식을 유도했어요. 어떻게 해요?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라는 공식으로 유도를 했죠. 그리고 나서 자연수의 제곱의 합에 대한 공식도 유도했어요. 그 제곱의 합에 대한 공식 어떻게 유도했죠? 우선 시그마로 표현하면 k제곱을 1부터 n번째까지 더한 거였고요. 그 공식은 뭐였어요? 그렇죠.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었죠. 그리고 자연수의 세제곱의 합, 자연수의 세제곱의 합도 했었죠. 그 자연수의 세제곱의 합은 공식이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전체의 제곱이었어요. 자, 여러분들 공식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연수의 합, 제곱의 합, 세제곱의 합에 대한 공식 배웠고요. 그런 다음에 무엇을 했냐면 분수꼴로 된 수열에 대한 일반항 찾고 또는 일반항이 주어졌을 때 그 합 구하는 것도 했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분수꼴로 주어진 수열은 우리가 어떻게 고쳤냐면 부분 분수로 고쳤어요. 자,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분의 1을 어떻게 고쳤냐면 앞에 거분의 1 빼기 뒤에 거분의 1로 표현을 했고 이 앞에 무엇을 곱해 주었죠? 무엇분의 1이냐면 여기 오는 게 뒤에 거 n 플러스 1 빼기 앞에 거 분의 1을 우리가 해줬는데 지금은 뒤에 거 빼기 앞에 거가 뭐예요? 1이죠. 그래서 1이니까 안 써도 될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이 AN은 이와 같이 표현이 되는데 이러한 수열의 합을 계산하게 되면 자, 우리가 K번째 항이 K 곱하기 K 플러스 1이고 마찬가지로 부분 분수로 표현을 하게 되면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이에요. 그런데 이 수열의 특징은 무엇이었냐면 이런 수열은 합하게 되면 자, 1 대입해 볼게요. 1분의 1 빼기 2분의 1 2분의 1 빼기 3분의 1 3분의 1 빼기 4분의 1 더하기 점점점 n번째까지 합이니까 n 대입하면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이었죠. 그래서 많은 항들이 이와 같이 없어졌어요.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그럼 여기 앞에 거, 뒤에 거 이렇게 없어졌겠죠. 두 개씩 짝지어서 없어졌으니까 앞에 하나가 남으면 뒤에가 몇 개 남아야 돼요?
하나가 남아야 되겠죠. 그래서 계산한 게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이에요.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이에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이 수열의 합은 분수꼴로 된 수열의 합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일반화해서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사실은 자, 수열의 모양이 이 k번째 수열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k분의 1에다가 k 대신 k 플러스 1이 들어간 분수를 빼주었죠. 한마디로 어떠한 수열의 k번째 항이 k분의 1이라면 이 수열의 k 플러스 1번째는 k 플러스 1분의 1이 되겠죠. k 대신 k 플러스 1이 들어왔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k번째 항 빼기 k 플러스 1번째 항과 같이 연속하는 두 항 사이의 차에 대한 합처럼 표현이 된 수열의 합은 우리가 많은 항들이 없어져요. 그리고 이 합에 대한 것은 우리가 교재에서 간단하게 한 두세 문제 정도로 같이 풀었었는데요. 25강에 가서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다시 얘기를 할게요. 자, 우선 우리가 여기서 어느 정도로만 생각하면 되냐면 분수꼴로 된 수열의 합은 전개해봤더니 많은 항들이 없어져서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로 나왔다.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내용이고요.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많은 친구들이 문제 풀면서 어떤 내용을 많이 질문을 하냐면 이 내용이에요. 우선 우리가 등차수열, 등비수열의 합을 배우고 나서 시그마라는 기호를 도입했죠. 그러면 이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에 대한 합 공식이 있긴 하지만 시그마로 표현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물론 표현할 수 있고요. 이 SN이라고 하는 기호의 의미는 첫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더한 거예요? n번째 항까지 더한 거죠. 그래서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하게 되면 k번째 일반항을 1부터 n번째까지 더한 거란 의미예요. 자,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떤 예를 들어볼 거냐면 첫 번째 항이 3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러한 등차 수열. 그럼 이 수열은 일반항이 뭐예요? 첫째 항 플러스 n-1 곱하기 d니까 2n 마이너스 2 더하기 3이니까 2n 플러스 1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에 의해서 SN은 또 뭐예요? 2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2a 플러스 n-1 곱하기 d예요. 자, 그럼 이제 약분되는 거 보이죠? 약분 되니까 뭐라고 남냐면 n 곱하기 n-1 플러스 3이니까 n 플러스 2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SN을 공식을 통해서도 구할 수 있지만 시그마라는 기호를 배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시그마를 이용해서 주어진 이 수열의 합을 표현을 해보게 되면 자, AK 위치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K로 바꾼 2K 플러스 1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써보게 되면 2K 플러스 1이라는 수열을 K가 1부터 n번째까지 합하라고 한 게 SN인 거죠. 그러면 이 수열의 합을, 즉 이 시그마로 주어진 수열의 합을 표현하려고 봤더니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우리가 시그마의 성질 알고 있죠. 그래서 분리하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K는 1부터 N까지, K는 1부터 N까지고요. 이와 같이 곱해져 있는 상수는 어떻게 해도 된다? 나중에 곱해도 된다라고 하는 게 시그마의 성질 중에 있었죠. 자, 그러면 이제 보이나요? 이게 뭐죠? 그렇죠. 자연수의 합이니까 어떻게 공식을 만들어줘야 돼요? 어떻게 공식을 써줘야 돼요? 이 부분이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수의 합 공식에 의해서.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수열의 합은 1이라는 일반항을 n번 더한 거죠. 한마디로 1을 n번 더했으니까 2를 곱한다. n 곱하기 1, 즉 n이었어요. 그럼 좀 더 정리를 해보게 되면 2가 약분되니까 남는 것은 뭐예요? n제곱 플러스 n과 n이 있으니까 플러스 2n이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조금 전에 계산한 결과랑 비교해 볼게요.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을 이용해서 구한 이 SN하고 방금 시그마를 이용해서 수열의 합으로 나타내서 계산한 이 합이 서로 같죠? 같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을 이용해서
주어진 수열의 합을 계산할 수도 있지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시그마 기호를 이용해서 더하게 되면 이와 같이 무슨 공식을 이용해서 K에 대한 합, 즉 자연수의 합 공식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여기 있죠.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몇 차식이니까 1차식이니까 그래서 1차식이니까 이게 시그마로 우리가 합할 때 어떻게 나타났어요? K에 대한 1차식, 즉 자연수의 합 공식을 적용할 수 있게끔 나온 거죠.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지어보면 무엇이냐면 등차 수열의 합을 계산할 때 이와 같이 공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이 시그마 AK라는 수열의 이 합을 우리가 처음 보았을 때 이 AK가 어떻게 주어지면 이와 같이 1차식으로 주어지면 시그마 성질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는데 이것은 등차 수열의 합을 계산한 거랑 연결지어서 똑같은 걸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와서 왼쪽의 표에서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제 자,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은 이 합 공식은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냐면 AK라는 수열의 일반항을 이용해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 AK가 등차 수열인 경우엔 몇 차식이니까 K에 관한 1차식이니까 뭐 2K 플러스 1과 같이 조금 전에 얘처럼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연수의 거듭 제곱의 합을 공식으로 유도했으니까 이러한 시그마 합을 계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자연수의 거듭 제곱의 합 세 가지 우리 다 공식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이 합 공식 덕분에 우리는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거냐면 이 AK라는 수열이 예를 들어서 이 AK라는 수열이 이와 같이 4A 세제곱 4K 세제곱 6K 제곱 그 다음에 2K 플러스 5 이와 같이 K에 관한 몇 차식으로 3차식으로 주어지게 되면 이러한 수열의 합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 덕분에? 자연수의 거듭 제곱의 합 공식 덕분에. 자, 그러면 우리가 주어진 이 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분리해야 되겠죠. 자, 분리를 하게 되면 시그마 성질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분리할 수 있고요. 이때 전부 다 K는 1부터 N까지, K는 1부터 N까지, K는 1부터 N까지, K는 1부터 N까지고 자, 우리가 대충 어떻게 계산하는지만 얘기하게 되면 이러한 상수는 나중에 곱해도 되는 거죠. 이러한 상수는 나중에 합한 다음 곱해도 되니까 4 곱하기 시그마 K 세제곱 K는 1부터 N까지 더하기 6 곱하기 시그마 K 제곱 K는 1부터 N까지 또 2는 나중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더하기 이 상수는 공식이 필요 없죠. 5 곱하기 N, 5N.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자연수의 거듭 제곱의 합공식 이용해서 우리가 대입하면 모두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수의 거듭 제곱의 합공식 이용하면 이와 같은 3차식 또는 이와 같이 2차식의 합도 구할 수 있고요. 또 뭣도 구할 수 있어요? 2차식 없이 이러한 1차식의 합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러한 1차식의 합은 뭐랑 같아요?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을 우리가 구하는 것과 비슷한 과정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냐면 등차 수열 AK를 이용해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를 표현하게 되면 그것은 이와 같이 자연수의 거듭 제곱의 합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고 이 자연수의 거듭 제곱 합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수열의 합을 구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3차 이하의 다항식 AK 세제곱 BK 제곱 CK 플러스 D꼴의 합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1부고요. 자, 그럼 이 둘이 이와 같이 관련이 된다는 걸 알았고요. 이제 두 번째 얘기해 볼게요. 등비수열. 자, 등비수열은 우리가 이미 합공식을 이와 같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시그마 AK, 즉 K는 1부터 N까지 합이 SN이라고 하는 건 아는데 이 시그마 AK의 유형을 우리가 분류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SN이 등비수열인 경우에는 어떤 공식인지 알았죠? 그런데
이렇게 AK라는 수열의 시그마 합으로 표현하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 생각해 보게 되면 첫째 항이 2고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이 주어졌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등비 수열의 일반항은 뭐예요? n번째 항은 첫째 항 곱하기 아래 n-1이죠. 이때 n은 2 이상의 자연수. 자, 이렇게 주어졌는데요. 좀 더 정리하면 an은 2의 n제곱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식은 n이 2 이상의 자연수에 대해서만 성립하는데 n 대신에 1을 대입하면 a의 1은 2의 1이죠. 처음에 주어진 a1의 값과 똑같죠? 그럼 이 식은 언제부터 또 써도 돼요? 그렇지, n이 1일 때부터 써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이 an은 2의 n이다란 일반항은 모든 n에 대해서 다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때 SN도 한번 구해볼게요. SN은 자 R-1분의 첫째 항 곱하기 R의 항의 개수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이거는 2 곱하기 2의 n-1로 남겠죠? 여기까지는 등비 수열의 일반항과 합공식을 이용해서 유도한 거고, 만약에 우리가 주어진 이 수열을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시그마 AK 를 우리가 표현을 해보게 되면 K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2의 K의 K는 1부터 N까지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꼴의 수열의 합을 보았을 때 어떻게 계산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전까지 했던 뭐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이나 그런 친숙한 꼴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이와 같이 K가 어떤 상수의 지수꼴로 올라가 있을 때 이러한 수열의 합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과정은 결국 K는 1부터 대답을 해보면서 K 대신 1 대입해보면 2고요. K 대신 2 대입해보면 2의 제곱이고요. K 대신 3 대입해보면 2의 세제곱이고요. 점점점 어디까지? n번째까지 2의 n제곱까지 이렇게 전개가 돼요. 이렇게 전개를 하고 나면 어떠한 수열의 합인지 눈에 보이죠? 첫째 항이 2이고 공비가 무엇인?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이 바로 등비 수열의 합공식이죠. 그 공식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R-1분의 첫째 항 곱하기 R의 항의 개수 마이너스 1, 이렇게 우리가 주어진 수열의 합을 구해야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K가 지수에 있는 경우는, K가 상수의 지수에 있는 경우는 등비 수열임을 확인하는 게 그 첫 번째고요. 그리고 그 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첫째 항과 공비를 찾아야 되는데 그 첫째 항과 공비를 찾으려면 전개를 해서 찾아야 돼요. 물론 조금 더 요령이 생기면 이 첫째 항과 공비 찾는 방법, 좀 더 쉬운 방법은 있지만 우선은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된다? 아하, 등비 수열이다. 그리고 첫째 항과 공비, 항의 개수를 알아야 등비 수열의 합공식 이용해서 그 합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어진 이러한 모양의 수열의 합이 주어졌을 때 무엇이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알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 다시 돌아가서 얘기해 볼게요. 자, 왼쪽의 표로 다시 돌아가서 얘기해 보면,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첫 번째랑 세 번째는 전부 다 이 AK라는 꼴이 AK라는 꼴이 3차 이하의 다항식이라는 카테고리로 들어갔고, 이 두 번째인 경우는 이 AK라는 꼴이 어떤 꼴로, 그렇죠, 2의 K처럼 K가 어떠한 상수의 지수로 들어가는 형태였고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두 가지 종류로 분류를 했어요. 한 가지, 두 가지.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경우고요. 이 경우는 우리가 간단한 예를 통해서 그냥 대표로 지어서 얘기해 주게 되면 이와 같이 K번째 항과 K 플러스 1번째 항의 차로 표현되는 수열의 합인 경우예요. 그렇게 되면 많은 항들이 없어졌죠. 그리고 이 수열의 합에 대한 저 많은 예는 우리가 25강에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분류를 해보면 첫 번째는 무엇이다? 우리가 AK라는 수열의 합을 구하고자 한다면 이 합을 봤을 때 우리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첫 번째가
AK가 어떻게 주어진 경우? 그렇죠. 3차식으로 주어진 경우. K는 1부터 N까지.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AK에서 K가 이와 같이 지수에 올라가 있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처럼 K번째 항과 K 플러스 1번째 항의 차로 AK가 주어진 경우. 자, 이 경우 중 어느 것인지 여러분들이 종류를 파악하는 게 수열의 합을 계산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주어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등비 수열이고 첫째 항과 공비 이용해서 합을 계산해야 된다. 이렇게 주어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각각 분리해서 자연수의 거듭 제곱의 합 공식 이용해서 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주어지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연속하는 항 사이에 없어지는 것들이 생기니까 나열해보고 없어지는 것들을 삭제해서 남는 것만 이용해서 구하면 된다. 이 세 가지 패턴 알고 있으면 오늘 우리 할 내용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정리를 해보았고요. 우리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5번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5번 봐보면 자, 다음 수열의 첫째 항부터 제10항까지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목표는 등차 등비 수열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수열이 주어졌을 때 그 수열의 일반항, 규칙성을 찾아서 일반항을 구하고 그 일반항을 우리가 K번째 항이라고 하면 그 수열의 합을 구하는 게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예요. 그리고 그 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이 합이 조금 전에 분류한 그 세 가지 중에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문제부터 봐볼게요. 자, 다음 수열의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럼 우선 일반항부터 얘기해야 되겠죠. 자, 일반항 찾으려고 봤더니 뭔가 규칙이 있습니다. 점점점. 자, 우리가 찾고 싶은 게 n번째 항인데요. n번째 항은 어떤 꼴로 생겼을까요? 그렇죠. 뭔가의 제곱이 되겠죠. 뭔가의 제곱인 건 확실해요. 한마디로 고정되어 있는 요소들은 그대로 쓰고 변하는 요소들 사이의 규칙성만 찾으면 돼요. 그럼 변하는 값은 이 밑에 있는 1, 3, 5, 7, 점점점 괄호인 거죠. 1, 3, 5, 7, 점점점 괄호예요. 그럼 이러한 수들의 일반항을 어떻게 구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점점점 이 n번째 괄호가 무엇이겠느냐. 자, 그럼 여기 봐보세요.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뭐예요? 2. 공차가 2.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죠. 그럼 이 n번째 오는 괄호는 첫째 항 플러스 n-1 곱하기 d 해서 찾을 수 있고요. 그래서 2n 마이너스 2와 1이 더해지면 2n-1이 되겠죠. 그래서 n번째 괄호에 누가 와요? 2n-1. 2n-1. 그래서 우리가 괄호를 찾았어요. 2n-1. 그러면 이 주어진 수열의 n번째 항 A에는 이제 누가 되는 거예요? 2n-1 전체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항 구했어요. A에는 2n-1의 제곱. 자,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이 수열의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라고 했죠. 그럼 그 합을 우리가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나요? 그렇죠. 합, 시그마. 그 다음에 AK, 2K-1의 제곱. K가 몇 번째부터?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이걸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전개를 해보게 되면, 자, 전개하기 전에 우선 느낌이 오죠. K에 대한 몇 차식이에요? 2차식. 아, 그럼 자연수의 거듭제곱합 공식 이용할 거구나 라는 느낌이 오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전개해보게 되면 4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이고요. 시그마 성질 이용해서 분리하게 되면 시그마 4K제곱 마이너스 시그마 4K 플러스 시그마 1. 자, K는 1부터 10까지, K는 1부터 10까지, K는 1부터 10까지고 앞에 곱해진 상수들은 나중에 곱해도 되고 다 시그마의 성질에 의한 것이죠. 자, 여기까지 왔고요. 그 다음에 4 곱하기. 자, 우리 이 부분 한번 봐볼까요? 자연수의 제곱의 합인데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예요. 즉 공식에서 n이
10이 되는 경우. 그럼 어떻게 하죠? 6분의 n이 10이에요. n 곱하기 n 플러스 1. 그 다음 2n 플러스 1. 2n, 즉 20 플러스 1이니까 21이고요. 빼기 4 곱하기, 자, 그 다음 여기 자연수의 합인데 10번째 항까지의 합이에요. 그러면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은 뭐예요? 마지막은 1을 10번 더해라 라고 하는 거죠. 1을 10번 더해라. 자, 그럼 우리 이것만 계산하면 되겠네요. 3, 2, 6, 3, 7. 그 다음 2랑 4랑 약분하면 2가 나오죠. 자, 여러분들 계산한 건 잠깐 봐볼게요. 2, 10, 11, 7이 남아있는데요. 2, 7, 14를 먼저 하세요. 2, 7, 14랑 11이랑 곱할 거예요. 14랑 11이랑 곱한다는 거는 이렇게 우리가 더하라는 거죠. 그래서 154고요. 남는 10을 곱하면 1540. 빼기, 이제 우리가 두 번째씩 계산하면 2하고 4하고 약분하면 2죠. 그럼 당연히 10은 건들지 말고 2하고 11 곱하면 20이죠. 22에 공 붙이면 220 더하기 10이죠. 그래서 계산은 뭐가 돼요? 1330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어진 수열, 어떤 수열이냐면 2k-1의 제곱이라는 2차 다항식으로 주어진 수열의 합을 계산했고요. 2차 다항식이니까 어떤 시그마의 합공식 이용했어요? 그렇죠. 자연수의 제곱, 자연수의 합이라는 공식 이용해서 했죠. 자, 우리가 조금 전에 분류했던 첫 번째 유형이었고요. 자, 두 번째 문제도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두 번째 문제 봐보게 되면, 자, 첫 번째 항이 1 곱하기 2고요. 두 번째 항이 2 곱하기 3, 세 번째 항이 3 곱하기 4, 네 번째 항이 4 곱하기 5예요. 그럼 점점점 n번째 항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규칙성 보이나요? 1이면 1, 2면은 2, 3이면 3, 4면은 4, n이면 n 곱하기, 자, 하나씩 큰 수가 더 곱해져 있죠? 그래서 하나 더 큰 수 n 플러스 1, 이게 바로 an이 될 거예요. 그래서 an은 무엇이다? n 곱하기 n 플러스 1이다 라고 하는 거 알았고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이러한 수열의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시그마 ak는 뭐예요? k 곱하기 k 플러스 1. k는 1부터 몇 번째까지? 10번째까지. 자, 여러분들 이제 또 일반항 보면 우리가 조금 전에 정리했던 세 종류 중에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되죠. 3차 다항식 꼴, 3차 이하 다항식 꼴인지, 아니면 어떠한 등비수열 꼴인지, 아니면 다 없어지는, 즉 연속하는 항사의 차 꼴인지 세 가지 중에 생각해 봐야 되는데 2차 다항식이죠. 그래서 전개하면 자연수의 제곱의 합 이용할 것이구나 라는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k제곱 더하기 k. 자, 그럼 우리가 바로 공식을 이용하면 되겠죠. 시그마 k는 1부터 10, k제곱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10, k고요. 자, 제곱의 합이에요. 그러면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2n, 20 플러스 1, 21 더하기 여기는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죠. 자, 그 다음 우리 계산해 보게 되면 3, 2, 6, 3, 7 그리고 5. 그럼 남는 게 5 곱하기 11 곱하기 7인데 11은 나중에 곱하라고 했죠. 5, 7, 35랑 11 곱하면 35랑 11 곱하면 우리가 간단히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죠. 385. 그래서 385고요. 더하기 이제 우변 계산해 보게 되면 55. 그래서 더하면 얼마가 나와요? 440.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번째 문제까지 같이 풀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답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우리가 그 다음 문제 풀기 전에 선생님이 오늘 시작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인강 듣는 것에 대해서 완강할 수 있을지 걱정을 하는 친구들이 많다고 했죠. 그리고 또 선생님이 고3 돼서는 통학하는 시간이 정말 아까울 정도로 시간이 금쪽 같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자기 스스로 스케줄 관리하는 거 잘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죠.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을 거예요. 선생님도 고등학교 1학년 시작하자마자 나는 이렇게 칼같이 시간을 지키면서 공부할 거야 하면서 스케줄을 이렇게 감쪽같이 잘 만들어 놓고 그렇게 실시를 하지는 못했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정신 차리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에는 정신을 차렸다는 건 뭔가 내가 위기의식을 느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위기의식을 느꼈다는 거는 이미 후회도 밀려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 정말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는 후회가 밀려오기 전에 정말 여러분들 스스로 절실함을 느껴서 미리미리 조금 더 열심히 성실하게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정말 선생님이 진심이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후회가 막심한 순간이 왔을 때 어떻게 공부를 했었냐면, 여러분들 선생님이 고등학교 다닐 때는 쌀음료라는 게 있었어요. 당시 유행했던 음료인데, 선생님네 학교는 1학년 2학기 기말고사가 끝날 때쯤에 그 기말고사를 언제 봤었냐면, 기말고사 중에 국영수, 이 주요 세 과목은 겨울방학 끝나고 시험을 봤어요. 왜냐면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는데요. 선생님이 그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때쯤 이제 위기의식을 느끼고 진짜 공부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쌀음료 2병을 사서 아침에 도서관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2병 중에 한 병을 까서 배고플 때마다 조금씩 먹고 공부하고, 배고플 때마다 조금씩 먹고 공부하고, 그 2병을 가지고 거의 하루를 연명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왜냐면 배부르면 졸리잖아요. 그만큼 절실했었어요. 그게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봐도. 근데 그만큼 얼마나 후회가 됐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절실했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당시에 선생님이 배우던 수학에는 모든 학생들이 너무 싫어하는 삼각함수라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국어 선생님께서 당시 이제 변별력 문제로 뭐 기미독립선언서 빈칸 넣어서 낸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국어 본문, 뭐 영어 다이얼로그부터 본문까지 전부 다 외웠고요. 수학 문제집은 선생님이 딱 교과서 그리고 개념서 이렇게 2가지가 있었는데 거의 7, 8번을 풀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기약해서 한 개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네,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지금부터 이 강의를 듣는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기 위해서 시동을 걸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믿습니다. 네, 우리 다음 내용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봐볼게요. 자, 유제 10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수열의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시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우선은 우리가 합을 구하려면 K번째 일반항 알아야 되고, 그것을 주어진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해줘야 되겠죠. 한마디로 이 일반항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규칙성을 찾아야 되겠죠. 자, 주어진 수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쭉 주어져 있는데 n번째 항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라고 하는 거죠. 자, 적당하게 우리가 어떤 형태인지는 눈에 보이죠? 제곱 빼기 1, 제곱 빼기 1. n번째 항도 제곱 빼기 1이겠구나 라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고정된 요소들을 그대로 두고 이제 변하는 부분만 끄집어내서 규칙성을 찾아보게 되면 이렇게 주어져 있죠. 첫 번째 항은 2, 두 번째 항은 3, 세 번째 항은 4, 네 번째 항이 5예요. 그럼 n번째 항이 뭘까요? n 플러스 1이겠죠. n 플러스 1. 아니면 어떻게 생각해도 되냐면요. 첫 번째 항이 2, 두 번째 항이 3, 세 번째 항이 4란 얘기는 첫 번째 항이 2고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이죠. 그래서 등차 수열이 일반항 구하는 공식 이용하면 첫 번째 항 플러스 n-1 곱하기 t 니까 n 플러스 1 이렇게 우리가 괄호 안에 있는 n번째 항의 괄호 안에 있는 식을 구할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an을 어떻게 구했냐면 n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로 구했어요. 좀 더 정리해 보게 되면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 없어지니까 이와 같이 n번째 항 나오겠죠.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은 자, k번째 항에 대입하면 되겠죠. k는 1부터 n까지 ak가 k제곱 더하기 2k죠. 자, 그럼 우리가 시그마의 성질을 이용해서 k제곱 k는 1부터 n까지 더하기 2 곱하기로 바로 빼낼게요. 2 곱하기 k는 1부터 n까지 k. 자, 그럼 k제곱의 합은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고요. 2 곱하기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죠. 자, 그럼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이 약분되고 공통항이 뭐예요? n 곱하기 n 플러스 1이 있죠. 그럼 n 곱하기 n 플러스 1로 묶을게요. 다 전개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래서 n 곱하기 n 플러스 1로 묶으면 앞에는 뭐가 남아요? 그렇죠. 6분의 2n 플러스 1이 남고 뒤에는 이걸로 묶었으니까 1만 남겠죠. 더하기 1.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괄호 안에 있는 식을 계산해 보게 되면 6분의 2n 더하기 1에다가 6이 곱해져서 올라가니까 6 더하기 1, 즉 2n 플러스 7이 되죠. 괄호 안에 있는 식이. 그래서 나머지랑 같이 적어보게 되면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7 나누기 6이 주어진 이 수열의 n번째 항까지의 합이다 라고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0번 문제까지 같이 풀어보았고요. 그 다음 유제 문제 다시 더 봐볼게요. 자, 첫 번째 항이 1이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이와 같은 수열의 합은 이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지금 비슷한 유형만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제까지 선생님이 수업 시작할 때 했던 얘기는 이러한 AK라는 수열의 합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온다고 했는데 이 AK가 계속 다항식인 꼴만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조금 빨리 풀고 나서 다른 유형의 문제도 같이 봐보도록 할게요. 자,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 그럼 AN 바로 구할 수 있죠. AN은 첫째 항 플러스 n-1 곱하기 D. 그러면 3n 마이너스 3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2. 자, 그러면 AN의 제곱도 우리가 구할 수 있죠. 그럼 AN의 제곱은 3n-2 전체의 제곱. 자,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AK는 K 들어가면 3K-2의 제곱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9K 제곱 마이너스 4, 3, 12K 플러스 4가 되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시그마의 성질 이용해서 바로 계산하면 9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자연수의 제곱 빼기 12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K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9 곱하기 자, 이제 이 부분이 뭐예요? 공식이 6분의 n이 5죠. n 곱하기 n 플러스 1. 그 다음에 2n 플러스 1이니까 11이고요. 빼기 12 곱하기 자, 이 부분이 뭐죠? n이 5죠. 그래서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 이거는 5, 4, 20이죠.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약분되는 거 살펴보면 이렇게 약분이 되고요. 여긴 바로 약분이 되고요. 그럼 계산은 5, 9, 45 곱하기 11이죠. 45 곱하기 11은 45. 그래서 495고요. 495 빼기 6, 5, 30 곱하기 6이니까 180이고요. 더하기 20. 그래서 마이너스 160을 빼주면 되니까 335. 이와 같이 답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답은 1번 335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요. 우리 그 다음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자, 다음 수열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했어야 됐던 유제인데 일부러 선생님이 이렇게 뒤로 넘겼어요. 왜냐면 유형별로 하나씩 풀어보려고 뒤로 넘겼고요. 자, 이 주어진 수열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일반적인 모든 수열의 합을 구하려면 시그마를 이용해서 주어진 일반항 찾고 시그마를 이용해서 이와 같이 합의 기호로 표현을 하면 되죠. 이렇게 표현하고 나면 유형이 몇 가지 나온다고요? 3가지. 3차 이하 다항식이거나 아니면 등비수열 꼴이거나 아니면 없어지는 경우였어요. 자, 그럼 주어진 이 수열의 일반항을 먼저 구하면 첫 번째 항이 여기 있고요. 두 번째 항이 여기 있고요. 세 번째 항이 여기 있죠. 그러면 n번째 항 보이나요? 점점점 n번째 항은 자, 루트 더하기 루트 분의 1일 거는 확실하죠. 그런데 1이면 1, 2면은 2, 3이면 3이니까 n이면 n.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수는 하나 더 큰 수. 하나 더 큰 수니까 n 플러스 1분의 1이죠.
한마디로 an이 뭐예요? an이 루트 n 더하기 루트 n 플러스 1분의 1이었던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an을 구했고요. 주어진 이 수열을 이제부터 합해 볼게요. 즉 k번째 항은 루트 k 더하기 루트 k 플러스 1분의 k는 1부터 어디까지일까요? 어디까지일까요? 같아지는 n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n이 15, n이 15까지, k가 15까지.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수열의 합을 계산을 해볼 텐데, 자, 처음 보는 유형이에요. 처음 보는 유형인데 우리가 감으로 오는 것은 k번째와 k 플러스 1번째가 같이 있으니까 뭔가 빼는 형태로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오고요. 그래서 분모의 유리화를 해볼게요. 한마디로 루트 k 마이너스 루트 k 플러스 2를 분자 분모에 같이 곱해볼게요. 자, 이렇게 곱하게 되면 분모엔 뭐가 남죠? 루트 k의 제곱, k 나오고요. 빼기 루트 k 플러스 1의 제곱, k 플러스 1이 나오고요. 분자에는 루트 k 마이너스 루트 k 플러스 1이 나와요. 자, 이렇게 하고 나면 분모가 뭐가 되죠? 마이너스 1만 남아요. 그럼 그 마이너스 1을 밖으로 끄집어낼게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식은 루트 k 마이너스 루트 k 플러스 1이 나오고요. 자, 그러면 k번째 항과 이 수열의 k 플러스 1번째 항의 차로 주어졌죠. 느낌이 조금 오죠? 자, 그러면 우리가 1부터 대입하게 되면 루트 1 마이너스 루트 1 더하기 1, 2. 이제 k 대신 2 대입하면 루트 2 빼기 루트 2 더하기 1, 3. k 대신 3 대입하면 루트 3 빼기 루트 4. 플러스 점점점 어디까지요? 15 대입하면 루트 15 빼기 루트 15 더하기 1인 16까지가 되고요. k번째 항 빼기 k 플러스 1번째 항의 특징은 합하게 되면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이렇게 없어지죠. 그래서 남는 게 뭐예요? 루트 1 빼기 루트 16이 괄호 안에 남아요. 그래서 써주면 마이너스 루트 1 빼기 루트 16이고 이것은 마이너스 괄호 안에 1 빼기 4니까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래서 답은 뭐예요? 3.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총 2가지 유형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배우고자 했던 건 무엇이었냐면 일반적인 수열의 일반항을 찾아서 그 수열의 합을 계산을 해보자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유형 크게 3가지로 나온다고 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이 수열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규칙성을 찾아야 됐고요. 그리고 그 규칙성을 찾은 이 수열의 합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야 됐어요. 특히 우리가 조금 전에 배운 것처럼 이 AK라는 수열이 어떠한 수열의 K번째 항과 K 플러스 1번째 항의 차로 주어진 경우는 많은 항들이 삭제된다라는 특징이 있었죠. 자, 이렇게 우리가 주어진 이 일반적인 수열의 합을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크게 너무나 다양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3개의 종류로 구분해서 구할 수 있다는 것만 알면 혼란스럽지 않게 잘 계산해서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늘 여기까지 같이 공부해 보았는데요. 자, 여러분들 오늘 같이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Do you hear me talking to you across the water, across the deep blue ocean, under the open sky? Oh my baby, I'm trying. Boy, I hear you